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업사부입니다. 자, 지금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말도 많고 우려감도 크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되면은 야 2차 전지 지금 박살나는 거 아니냐, 또 약간 고개 들었는데, 그죠? 또는 이제 바이오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또 과거 사례도 있잖아요. 2021년 5월 3일 날 재개가 됐는데 그 직전에 조금 밀렸다가 되려 공매도 시작하고는 급등 나왔어요. 팍팍팍 올라가고 다시 눌렀다가 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려 시작하고 한 2개월 정도는 오히려 강세장.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매도 때리려면 많이 올려놓고 때리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일부러 더 올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의견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31일 날 공매도 재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게 17개월 만에 이제 공매도 재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한 4번 정도 공매도가 진행이 됐었고, 공매도가 진행됐던 이 시점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외인의 지분이 좀 감소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17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했던 영향들은 뭐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차입 공매도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가 되면서 이게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선. 위법 사항들이 좀 발표가 됐고, 이 부분에 관련된 공매도 신뢰성이 좀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반발이 좀 심해진 겁니다. 이제 이래서 이번의 경우는 뭐 한시적으로 한 17개월이나 좀 장기적인 공매도가 좀 금지가 좀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재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체 잔고가 좀 높은 섹터들, 2차 전지 섹터나 뭐 바이오 같은 섹터들이 주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최근에 수급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좀 실적 대비 좀 많이 주가가 좀 올랐던 섹터들이 대표적으로는 로봇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AI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좀 이뤘는데, 조선과 방산도 물론 이제 뭐 수주 성과라든가 실적 견조하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공매도의 주 타깃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약간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는데, 일단은 뭐 공매도가 재개가 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거품 과정을 좀 거쳤던, 그래서 이제 과하게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나 섹터 군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 관점에서 우려되는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4차례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전반적인 이 코스피 시장의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다.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기관과 외인의 경우에는 사실 롱 그리고 그다음에 숏을 운용 전략으로 좀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뭐 시장의 영향도 좀 미비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당되는 시장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이제 외인의 지분율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과 암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 요인 또는 우려 요인이 좀 될 텐데, 저는 사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공매도 재개가 되는 부분들이 외인의 어떤 수급 연속성들은 일부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제 단서는 신뢰성 있는 공매도가 좀 재개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차익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서 주식을 파는 그런 공매도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암암리에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위법 사항인데 이 제재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좀 크게 훼손됐고, 이 부분이 거래소에서 뭐 전산화를 좀 이뤘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을 좀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건전한 어떤 공매도 효과가 좀 나타내주면 그래도 수급의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때 2023년 11월 때 조금은, 그러니까 의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형태가 갑자기 일요일 날 내일부터 금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정말 맹비난을 받을 만한
그냥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야 이건 좀 양아치 짓인데 싶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는 네. 애들이 그냥 탁상 음. 이거 하면 국민들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정신 핀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작살 난 거죠. 한마디. 순간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던 게 네. 살짝 올라오니까 와 뭐 잘했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정치까지 엮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이 전 종목에다가 공매도가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쵸, 소리죠. 그건 아니겠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론 몇몇 종목은 공매도가 나오겠지만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들 쌍침 지키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놓고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매도가 나오긴 쉽진 않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좀 모아 가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의 포지션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21년에도 주가가 잠시만요. 네. 제가 화면을 미리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 예.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지금 빨간 선 그어 드린 날이 이제 공매도 시작한 날이에요. 5월 3일 2021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일주일 그 전주에는 조금 우려감이 있으니까 조정이 나왔다가 막상 공매도 시행하고 나서는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때랑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른 점? 이때랑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군요. 그쵸. 크게 보면. 네. 역대급. 음.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주식 상승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네. 해외 증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끝자락에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이제 그해 여름부터는 쭉 주가가 우리나라가 먼저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두렵죠. 네. 공매도 시행을 하고 몇 달 있다가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이제 겨우 반등 조금 나온 상황, 저점 대비 한 10% 정도 네. 반등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의 패턴하고 다를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거보다 지금이 많이 좀 건전화된 게 뭐냐면 뭐 밸류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기업들도 이제는 주가 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방어해야 된다. 욕 안 먹으려면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오너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진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뭐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타겟팅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바이오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여전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된 기업이 상당히 많죠.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수익 날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실적 계속 좋은데.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예전에 셀트리온 하면 공매도 1순위가 그쵸. 네. 셀트리온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공매도 타겟이 될 만큼의 그걸 보면은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을 주가의 값어치를 본다라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약간 기술 위주로 먹고 지금 장밋빛 있는 기업들 보면은 기술력이 너무 좋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물론 여전히 한계 기업들이 바이오주에 많긴 하지만 그게 예전만큼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죠. 괜히 이제 실적 좋은 기업을 갖다가 얘네들이 잘못 공매도 때려놓으면 지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전략을 혹은 우리가 공매도의 우려감이 뭐 2차 전지다 혹은 일부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혹은 거기에서도 뭐 일단은 뭐 1순위가 뭐 실적이랄지 뭔가 좀 요령이 있다면 어떤 요령으로 좀 피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대차장고가 상위 종목들 위주에서에 대한 종목 선별적인 어떤 차별화는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큰 게 지금 2차 전지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배터리 셀 3사라든가 소재사들, 그다음에 뭐 부품사들, 장비사들의 경우는 실적 좋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의 어떤 동조수급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일부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대차장고 증가율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GI 이노베이션, APR, 뭐 에코프로모티 같은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조선방산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고평가로 좀 봐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수주 연속 성과가 계속해서 좀 제쳐 나오고 있고 이게 단발적으로 작년에 반짝 뭐 실적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도 충분한 수주 연속 성과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남아 있고 일단 해당되는 수주분들은 향후 3에서 한 4년 정도간의 이 매출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공매도 타겟으로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익 성장치가 더 상향되면 쇼커버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그래도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일단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해지를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해당되는 조정을 조금씩 저는 뭐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대차 잔고율이 굉장히 좀 많은 건 사실인데 2023년도 3분기부터 뭐 캐짐이 좀 시작됐다고 보면 네. 거의 한 1년 한 반 정도 가량 캐짐이 좀 지속된다는 관점이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의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1월과 2월 데이터가 테슬라 제외하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부진해서 캐짐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보다는 1분기 정도가 저는 저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2분기부터는 일부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또는 반등의 시그널들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렇다면은 여기서 대차 잔고량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오히려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에 따른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반사 내지는 수급 확대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신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거 뭐 충전하기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불편함 좀 지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슬라는 이게 좀 약간 일론 머스크가 뭐 독일 정치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너무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죠. 예, 비아디를 비롯해서 또 혁신적 어떤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차들도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니 자동차에만 쓰는 거 아니잖아.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니라 드론도 써야 되지 로봇도 써야 되지. 어쨌든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유재모 네. 본양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몇 네. 번 말씀드렸지만 구분지어서 봐야 된다. 구분. 네. 전고체라든지 뭐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이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은 뭐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대주전자 재료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실은 전통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은 전 약간 시각은 여전히 좀 보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판매가 좀 잘 됐다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1, 2월, 2, 3월로 갈수록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연말에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지거든요. 보조금이 다 네. 소진되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그 보조금의 규모가 발표되는 게 2월 정도부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나기 시작하는 실제로 거거든요. 이제 판매가 네, 늘기 판매가 시작했어요.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월달, 3월달, 4월달에 판매량 늘어나는 것 자체는 항상 그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기에 판매가 잘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 얘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전기차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캐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은 뭐예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여전히 배터리가 전체 40%를 차지하니까 네. 전기차에.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작년 리포트를 보면 2026년 빠르면 2026년 여름
늦어도 2026년 겨울부터는 지금의 배터리 가격보다, 그러니까 작년 배터리 가격보다 많게는 50% 이상 떨어질 거다. 그럼 전기차가 이제는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만큼의 어떤 효율,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완성차 업체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배터리 업체한테 좋은 소식일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죠. 있지는 판매가가 뚝 그쵸. 떨어지는 떨어지는 상황이면 거기 때문에. 그죠. 배터리 않습니까? 업체한테는 배터리 업체한테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는 내가 마진이 줄어도, 그러니까 P가 줄어도 Q가 확 늘어나면은 괜찮은데 Q가 확 늘어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통 배터리 업체들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이다. 만약에 그들이 가려면 LG 엔솔이 쭉 치고 가져야 되고, 뭐 삼성 SDI가 쭉 치고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 이 엄마 아빠가 가지 못하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기는 했었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전기차 판매 가격에서 빼고 배터리를 이제 임대해서 쓰는 네. 대여해서 쓰는, 그래서 월 사용료 정도를 그쵸. 구독료처럼 내면서 조금씩 내면서 이제 이게 배터리 성능이 뭐 몇 % 밑으로 그쵸. 떨어지면 또 새로 교체해주고. 교체해주고 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재활용하면 되니까 ESS나 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네. 중국에서 한두 기업이 시도하고 있는데 배터리 자체를 그렇죠. 예. 하시는 거. 택시. 그러면 우리 옛날에 저기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그쵸. 배터리 갈아 네. 끼우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의 소유권을 아예 회사가 갖고 그렇죠. 그냥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음. 이게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유소처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데 현실되기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걸리니까 그렇게 아예 갈아 끼우는 그쵸. 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는 네, 근데 부분이면 지금도 워낙 빨리 되니까. 이제는 충전이 워낙 빠르니까 그냥 언뜻 제 생각에는 진짜 차값의 40% 정도를 제하고 월 뭐 5만 원, 10만 원씩 그냥 더 그쵸. 이렇게 그냥 추가로 구독료를 내면서 이가 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어쨌든 이거는 그쵸. 자동차 회사 거야 배터리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공매도의 네. 부분과는 약간 별개니까 옆으로 다음 샜어요. 시간에 옆으로 다음 샜어.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의 이 상황이 제기됐을 때 또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막상 이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미리 밀렸지만 여기 며칠 지금 구간이 여기거든요. 딱 지금 구간 딱 여기입니다. 여기 밀리는 네. 거 있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밀린다고 하면 요 구간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되려 정상화될 수 있는 외국인 그렇죠. 입장에서 네, 외국인 입장에서. 야 우리가 너네 나라에다가 돈 집어넣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야 시장이 좀 원래대로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거 왜 개입을 해? 이게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그렇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때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공매도를 더 치고 올려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쳐야지 진행가 더 수익이 크니까 2달 정도 더 올렸다. 네. 그럼 만약에 이후는 몰라도 2달 후에는 몰라도 만약에 요것만 반복된다고 하면 되려 지금 이렇게 밀리는 부분 사실 1분기가 지금 2분기로 바뀌잖아요. 네. 분기가 바뀌면 또 메이저들의 전략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요번에 살짝 현금 좀 만들어 놨다가 4월 딱 되면서부터 이거 주도주다 싶은 쪽으로 팍팍팍팍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음 주 네. 방송이 중요한 게 변영희 대표님이 3월 초에 3월달 전망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네. 하셨어요? 정강후약. 정강구야. 그래서 지난주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갑자기. 스물스물 흘러내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후약이 끝나면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다음. 있겠죠. 자, 그거는 이따가 4월은 주식을 많이 사야죠. 네. 아유. 이따가 이제 2부에서 또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2주식들 사면 된다. 또 다시 한번 다음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